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서집사제 권혜원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해외고 국제학교 학생들, 생계부 없는 우리 해외고 국제학교 학생들이 의대, 또 의대 수시, 국내 대학에서 인서울 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 2023년이 이 생계부 없는 해외고 국제학교, 또 검정고시 학생들이 생계부에 준하는 증빙 서류를 만들고 성장시키고 대학에 제출해서 대학에 갈 수 있는 마지막 2022년, 2023년, 이게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이렇게 지금 2년 정도, 지금 이제 벌써 3월이 시작됐으니까 1년 반 정도가 남은 상황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생계부라는 것은 일반고 학생들이 본인의 그 자기의 어떤 전공 역량이나 학교 생활 과정, 그다음 리더십과 그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성 이런 것들은 이제 세특사항을 통해서 또 행동 발달 사항을 통해서 또 생계부에 기재되는 교과 학습의 특성 사항들을 통해서 입학사항관들, 대학 입학사항관들과 대학의 교수들에게 본인의 어떤 진로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전공 역량, 본인이 갖고자 하는 의대면 어떤 세부적인 어떤 의대의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공부뿐만이 아니라 창체 활동을 통해서도 잘 본인의 능력이 보여져야 되는 게 이제 생계부인데, 우리 지금 국제학교 해외고 학생들은 이런 생계부가 없으니까 이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대학에서 증빙서류, 생계부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우리 학생들한테 부여를 하죠. 그러면 우리 그 해외고 또 국제학교 이 학생들이 국내 대학을 가거나 국내 인서울이나 국내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생계부가 없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1년, 2년, 3년, 2년 반 동안 3학년 2학기가 되니까 2년 반 동안 꾸준하게 만들어 온 생계부와 비슷하게 거기 준하게 우리는 증빙서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락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 해외에서 받는 그 성적에 대한 어떤 그 난이도, 또 대학과 매칭되는 성적의 어떤 일관성, 그다음에 그 성적의 어떤 퍼센테이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우리가 그 원서를 넣기 때문에 생계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증빙서류에 준하게 만들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신 한 30에 비교과 전공 역량, 뭐 매칭도, 세부 프로젝트, 리더십, 인성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갖춰져야 돼요. 누구와 준하게? 우리 일반고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와 준하게. 그래서 대학에서는 지금 10개 우리 학생들의 어떤 인성, 또 세부 전공 프로젝트,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준하는 여러분들이 대학 학과에 가는 여러분들의 세부 타겟팅 전공 역량에 맞게 그렇게 10개까지의 그 항목을 놓고 여러분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고에서 또 국제학교에서 이렇게 다닐 때 내가 그 학교에 다니는 그 기간 동안에 같이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학교와 연결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특수학 쪽에 포함이 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이미 타겟팅이 돼 있고 로드맵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올해하고 내년 준비해서 내후년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자기소개서는 올해까지고, 우리가 이제 생활기록부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생활기록부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생계부에 준하는 그러면 이 여러분들의 증빙서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대학에서 받는 그 건수로 치면은 1번부터 10건까지의 거기에 이제 프로젝트 전공, 세부 전공 프로젝트,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리더십, 인성,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독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 올려놓은 것도 있고, 이것이 본인 학생만의 맞는 로드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증빙 서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증빙 서류를 만든다는 것은 생계부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일반고 학생들이 2년 반 동안 지금 올해까지 있는 자소서가 있고 올해까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자소서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 생계부에 있는 내용, 세특에 있는 내용들을 자기소개서 연결시켜요. 그때 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의대를 간다 그래도 그냥 의대를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뭐 정형외과 의사가 되겠다, 아니면 뭐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겠다, 뭐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겠다, 이렇게 본인의 어떤 세부 전공을 세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타겟팅, 거기에 맞는 본인의 세부 전공 역량에 대한 프로젝트,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의 개념이 나와요.
이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에 우리가 이제 그 일반 생계부에서 동아리 이런 게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전공 증빙 서류에도 거기에 맞는 리더십 동아리, 특히 지금같이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좀 영리하게 어떤 비대면 동아리라든가 비대면 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경영학과에 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경영학과의 어떤 문화 콘텐츠를 내가 이 다음에 전공하고 싶은 학생의 의미 있는 그런 봉사와, 내가 어떤 응급의학과에 가서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의 의미가 있는 봉사는 달라요. 그 의미와 내용들이 다르겠죠. 중요한 거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연관되게 다 이렇게 하나씩 나눠지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세부 전공 역량 프로젝트, 연관되게 리더십 동아리, 연관되게 봉사, 독서가 우리가 하나의 어떤 목표를 놓고 본인만의 어떤 전공 역량에 대한 세부 타겟팅이라는 어떤 목표를, 그러니까 여기서의 세부 타겟팅은 그냥 의사가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의미에서 뭐 산부인과 의사가 되겠다, 내가 어떤 의미에서 재활의학과 의사가 되겠다 이렇게 정하면 거기에 맞게 10개 항목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일반고 학생들처럼 또 특목고 학생들처럼 생계부가 없으니까 우리는 해외고 국제학교 학생들은 거기에 맞게 우리가 차근차근 10개 항목을 하나의 어떤 관통된 주제로, 관통된 테마로, 관통된 의미로서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날 수 있게 보여주는데, 이것이 이제 자소서와 올해까지 그 다음에 또 자소서를 넘어서 면접과, 이것이 세 개가 증빙서류, 자소서, 면접. 올해까지 자소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후년에 자소서가 없어지면 이것이 증빙서류와 면접, 심화 면접으로. 그래서 이제 의대에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의대는 이제 MMI 면접이라고 그래서 제가 찍어놓은 영상들, 문제를 제가 서울대학교, 또 그 다음에 앞제 고교학점제하고 앞으로 연결됐을 때의 서울대학교의 어떤 움직임, 그 우리가 학점을 어떤 걸 이수해야지만 서울대학교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 또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로서 내가 진로 선택 과목을 듣고 그것을 연결시켜서 어떻게 비교과에 있었던 내용들을 어떤 학점 안으로 넣어서 갈 수 있냐에 대한 말씀을 누누이 들었습니다. 이미 다른 어떤 분들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해외고 검정고시 생계부가 없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학종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말씀을 드렸어요, 누누이.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아직은 고교학점제가 그렇게 막 퍼져 있는 시기는 아니고, 이제 지금 정착이 되려면 앞으로 한 2년 남았는데, 그 2년이라는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한 3월 달이니까 1년 반 정도 남았죠. 해외고 학생들을 지금 한 11학년, 12학년까지 학제가 있는 학교라면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제 빨리 지금 마지막 그 수능을 안 보고 국내 학교로 의대를 가거나 인서울 하겠다. 우리가 이제 국제학교나 또 해외고, 그럼 지금이 이제 마지막,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그 일반고나 자사고나 이런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뭐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가 지금 이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요번에 이제 어저께 대통령 선거도 치렀고,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과학고등학교, 뭐 특수목적 고등학교들, 자사고들이 제 생각엔 없어지지 않을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이미 그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그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쭉 보면, 어쨌든 지금 고교학점제는 이제 그 학점 예고제이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는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학고등학교, 우리가 뭐 이제 자사고 이런 어떤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존을 할 것 같은데, 어차피 공존을 한다 그러면 이제 과기고나 이 특목고 학교들이 더 사실은 역사가 있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제 더 잘 개발되기 때문에 어떻든 그 지금 고교학점제 체제가 되는 어떤 그 학종에서는 더 발군의 실력을 지금처럼 발휘하겠죠. 그건 없어지지 않겠죠. 그렇지만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제학교나 해외고 학생들은 생계부가 없으니 그 생계부에 들어가는 지금은 어떤 학점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앞으로 그런 2, 3년 뒤에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그렇게 시행이 되면 우리 학생들은 그 대학을, 서울대 의대를, 뭐 연세대학교 의대를 뭐 이렇게 갈 때 그 학교에서 배운 그 학점을 꼭 이수를 해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우리가 지금 비교과 영역이다 그때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그 절대평가의 과목 안으로 들어와 버리죠. 거기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본인이 의미 있게 과목을 찾아서 거기서 본인의 의미대로 생계부를 채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마치 이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31개의 아이스크림을 골라 먹듯이 그렇게 잘 차려져 있는
그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가 심화 선택 과목의 어떤 그런 학교 내에서의 과목 안에서 그것이 연구가 되고 주제를 갖고 그것이 계속 개발이 돼서 생계부가 채워진다는 내용이 이제 고교학점제 안에서의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우리 학생들은 지금 일반 어떤 그 프로세스 다시 말하면 국제학교 해외고 학생들이 일반 프로세스를 지금 체제를 밟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가 심화 선택 과목을 일반고나 앞으로 이제 없어지지 않을 자사고나 그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들을 수가 없으니 기회는 아직까지는 지금 남아있는 1년 반, 좀 더 길게 러프하게 잡으면 2년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들어가서 생계부를 만드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2년 반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서 중요한 게 똑같이 우리 검정고시나 해외고 학생들처럼 이렇게 생계부가 없는 학생들이 증빙서를 만들 때 단 뭐 3개월, 뭐 4개월, 5개월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작년에 제가 이제 의대, 교대, 검정고시, 해외고 다 이제 작년까지 그렇게 다 가리켰어. 근데 이제 보면 다 똑같은 조건에서 기간이 뭐 2년이다. 그렇다면 우선은 검정고시 같은 경우 충분하게 그 교대에서 원하는 그런 어떤 기간을 다시 말하면 2년 반에 준하는 그런 그 증빙 서류의 그 기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증빙 서류에서 어떤 난이 있냐면 이것이 증빙이 되냐 안 되냐를 확인하는 난이 있어요. 그것은 그냥 내가 아무거나 봉사를 하고 그냥 이렇게 사인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대학에서 인정하는 그 기관에서 내가 하는 프로젝트, 내가 하는 봉사 같은 것들이 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인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퀄러티는 프로젝트의 퀄러티는 당락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의대가 됐던 교대가 됐던 큰 의미에선 같아요. 프로젝트의 퀄러티는 본인에게 맞는 독창적이면서 보편적이면서 본인의 어떤 로드맵을 잘 개성을 입학사원관들과 면접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본인의 어떤 본인만의 퀄러티가 있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프로젝트의 퀄러티하고도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첫 번째 프로젝트를 얼마나 난이도가 있는 고급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가 하나랑 두 번째는 그것은 이제 사인을 받고 증빙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절대로 증빙 같은 것을 그렇게 함부로 본인 스스로가 할 수가 없고 어떤 그냥 이렇게 뭐 아름아름 인제는 할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증빙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비인가 대안학교나 이렇게 인가가 돼 있지 않은 학교에서 받는 그런 것들은 이제 증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프로젝트에 맞게 국가나 이렇게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또 검정고시 또 해외고 이렇게 어떤 생계부가 없어서 증빙서류로 대신 생계부를 대체해야 될 때는 그 사인을 정확하게 받는 게 중요해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 있고 그것을 너무 그 방법들이 많으니까 우선 다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이 그 증빙을 받고 사인을 받고 도장을 받을 때 증빙서류니까 기관으로부터 도장을 받고 사인을 받고 증빙을 받을 때 이것이 기간이 거기에 찍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개월 뭐 그냥 바짝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학종으로 대학 간다 이거 말이 안 되고 지금 있는 이 1년 반 정도 남아있는 시간을 다 써서 거기에 대해서 고급 프로젝트 의대 간다는 것이 굉장히 그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한테 쉬운 일이 아니죠. 수능 없이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최대한 뽑힐 확률이 더 많게 하기 위해서는 고급 프로젝트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증빙, 그 기간도 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마지막 준비할 수 있는 적기다. 1년 반 정도가 앞으로 남았고 러프하게 보면 2년 남았는데 사실은 1년 반 남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지금이 마지막. 왜?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어떤 그런 학점을 우리 일반고가 아닌 해외고나 우리가 국제학교나 검정고시 학생들이 그 학점을 이렇게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한국 대학으로 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지금 현재에서는 이 방법 체제에서는 그래서 지금 뭐 몇 년 전 한 2년 전 준비가 돼 있으면 올해 대학을 가면 자소서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좋고 지금 만약 이걸 보고 준비를 막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못하죠. 왜냐하면 올해 벌써 남은 게 뭐 7개월, 8개월밖에 안 돼. 그것만 갖고는 대학을 못 가. 똑같은 조건에서 검정고시나 해외고에서 똑같이 가리켰어. 근데 이것이 2년이라는 시간의 그 부수가 시간의 어떤 것이 똑같이 흐름이 쌓여서 증빙받는 그 기간들이 쌓인 아이들은 대학을 가고 8개월, 9개월 안에 이제는 떨어진다는 거. 그것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명확해졌다는 것을 제가 요번 그 연도에 입시를 치르면서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올해 더해서 가면 되죠. 그 붙이면 되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내가 의대를 가고자 하면 그 서울대면 서울대, 연세대면 연세대학교, 뭐 연세대는 지금 최저학력이 있으니까 그 활동국수자 전형에 그럼 최저학력 없이 가면 경희대 뭐 네오네상스 최저학력 없고요. 뭐 성균관대 최저학력 없어요. 그러면 이제 수능을 안 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간도 중요해요. 그래서 뭐 2년, 2년 반, 3년 보통 이제 의대는 2년 반 넘게 하는데 그 기간을 하면 첫 번째는 뭐야? 프로젝트의 난이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서울대학교의 난이도, 그 다음에 뭐 성균관대학교의 난이도 이렇게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난이도에 맞게 이제 그 프로젝트를 그 생계부에 맞게 증빙서를 만들어 가는데 이 난이도에 대한 것을 수업을 받으면서 그것을 충분히 자기 거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기소개서나 올해까지 있고요. 이 면접, MMI 면접을 제가 요 유튜브 끝날 무렵에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MMI 면접, 의대 면접을 제가 찍어 놓은 걸 같이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교대나 의대나 또 일반 어떤 학과나 가장 중요한 특히 이제 교대나 의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교대나 의대는 특수학과이기 때문에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뭐가 살아서 뭐가 교육이 돼서 뭐가 성장을 해야 되냐면 겉에 보이는 프로젝트를 잘 우리가 해서 선생님의 도움을 좀 받아서 프로젝트의 양은 만들어갈 수가 있죠.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면 양은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본인만이 갖고 있는 의사로서의 본인만의 의미에 대한 본인만의 의식과 생각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교대 교사로서의 갖고 있는 교사로서의 의미와 의식과 생각이 정확하게 딱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할수록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생각이 성장이 되고 내가 의사로서 앞으로 미래 의사로서 혹은 내가 미래 교사로서 어떻게 나의 목소리를 나만의 관점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생겨야 자기소개서에 쓰여지고 그것이 뭐 면접으로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가 올해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소개서 증빙서류 면접 이 세 가지가 한 세트인데 굉장히 중요하고 자소서는 본인 학생이 써야 되지 누가 그걸 써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그게 굉장히 강력하게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가장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외적으로는 올바르게 증빙을 받으면서 올바른 본인의 퀄러티의 프로젝트 그럼 시간이 거기에 맞게 더 높은 퀄러티의 프로젝트를 하고 또 아이가 이해가 늦고 그러면 우리가 수업할 수 있는 횟수나 이런 시간을 더 많이 거기에 총량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그것이 이제 선생님은 급한 마음에 자꾸 이걸 뭐 좀 해주고 같이 만들어가 거의 다 주도해서 선생님이 해.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선생으로서 책임감과 또 정말로 내 제자를 붙이고자 한다면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문제는 아이가 그걸 못 따라오면 거기에 대한 수업에 대한 어떤 그 시간을 더 확보를 하고 최대한 아이가 따라올 수 있게 지도를 해야 돼. 이 두 가지가 당락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 학교하고의 어떤 긴밀한 어떤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이 고교학점제 체제로 들어오면서 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시간은 얼마 안 남았고 적기고 마지막 우리가 이제 뭐 국제학교 제주국제학교 해외고 뭐 국내 의대로 오거나 그다음에 국내 일반 인서울을 할 때 그다음에 지금 그 전공 역량에 준하는 증빙서류에 준하는 생계부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정확하게 만드는 방법 속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타겟팅 로드맵을 가야 되고 그러려면 아이의 성향을 선생님이 확실하게 잘 알아야 돼요. 아이에 맞는 로드맵을 짜려면 그것이 바뀌는 입시대요. 지금이 굉장히 불안한 게 고교학점제가 뭐 전면 시행은 안 됐지만 고교학점제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대학에서는 고교학점제스럽게 지금 아직 뭐 그렇게 뭐 몇 차점을 들어라 이런 얘기는 없지만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은 안 됐지만 고교학점제의 분위기 속에 대학은 그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어떤 평가의 어떤 그 기준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시대의 흐름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어떤 난이도에 따라서 그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기간 그다음에 증빙되는 그 기간이 쌓이니까 뭐 6개월, 7개월, 1년 갖고도 부족해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게 제가 볼 때 맥시멈 마지막 지금 준비 2년까지는 아니고 1년 반인데 그것을 얼마나 우리 아이가 좀 잘하는 아이라면 뭐 이렇게 일주일에 뭐 한 두 번, 뭐 한 번, 그래서 한 달에 뭐 한 네 번, 5번, 6번 수업하면 되겠지만 우리 아이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해 선생은 해주는데 겉으로는 결과를 봐야 할 때 선생은 해주는데 그것이 학생이 완전히 자기 걸 하지 못하면 그걸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기 걸 만들어요. 그 의식이 생기지 않으면 절대로 그래서 면접하고에 이어지는 관계, 자기소개서에 이어지는 관계 이런 것들을 잘 그 다음에 또
지금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특수한 어떤 시대하고의 어떤 연결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복합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서라도 준비한 기간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고 2년 반 정도 준비한 아이는 교대가 붙는데 8개월에서 10개월 준비한 아이는 똑같이 가르쳐요. 열심히. 그것도 오히려 늦게 온 아이일수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압축적으로 빨리빨리 가르치죠. 늦게 왔다고 해서 뭐 이거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부모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부모가 우리 아이의 능력을 잘 모르고 이거 무슨 이거 이렇게 찍어 공장에서 찍어내서 만들어내듯이 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선생은 급하고 답답하고 애를 어떻든 붙이고 싶고 누구보다도 왜냐하면 선생한테는 자기 또 이게 명예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맡은 그 순간 그렇게 하다 보면 선생이 좀 겉으로는 찍어내줄 수 있지만 그 소갈맹이는 계속 자기가 선생의 어떤 줄탁동치처럼 선생이 쪼고 아이가 또 이렇게 그 아래서 쪼고 해서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결국은 굉장히 힘드니까 거기에 맞게 시간이 확보가 돼요.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 아이에 맞는 시간, 거기에 맞는 어떤 그 의미를 개발해서 그걸 갖고 세부 전공 역량이나 리더십이나 인성을 생기부순하게 증빙소리에 만드는 거. 이 방법이 지금 해외고 또 국제학교 이렇게 국내 생계부 없는 검정고시 학생들이 국내 대학 의대에 올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소서가 있고 내년부터는 자소서가 없어지는데 그것이 지금 딱 데드라인이에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된다. 또 의대를 가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지금 많이 남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본인이 어떻게 하냐 또 학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서포트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로 똑같은 걸 가리킨다 해도 물론 이제 아이의 특성에 맞게 가리키겠지만 그 카테고리 안에서 선생의 노하우로 가리킨다고 해도 그 삼박자가 어떻게 맞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 어떤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올해 내후년에 국내 대학을 오실 해외고나 또 우리 그 검정고시나 국제학교 이렇게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은 올해가 내년 이렇게 해서 1년 반 정도가 마지막 기임을 직감하시고 지금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수능 안 보고 뭐 의대가 됐던 뭐 교대가 됐던 일반 학과가 됐던 국내 대학을 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마치고요. 다음번 또 더 좋은 말씀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